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 수업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쌍곡선 단원이에요. 쌍곡선 단원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수업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 강의랑 두 번째, 이번에는 강의가 두 개 나눠서 찍힐 텐데, 우리 오늘 이번 차시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평행이동의 정의까지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뒤에 있는 문제 해결은 다음 차시의 영상에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자, 수업 목표, 오늘 수업 목표는 사실 네 가지를 파악하는 게 목표예요. 다음 차시에는 문제를 푸는 게 목표가 되겠지만, 자, 수업 목표는 쌍곡선의 뜻을 말할 수 있다. 정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소들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정확히 그리는 방법까지를 익히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쌍곡선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처음 전제는 똑같아요. 움직이지 않는 서로 다른 두 점. 움직이지 않고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서로 다른 두 점. 여기 어디서 많이 배웠죠? 그렇죠. 봤죠? 그렇죠. 타원에서도 똑같은 전제로 시작을 해요. 자, 근데 타원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해요. 타원에서는 뭐였죠? 이 서로 다른 두 점까지의 거리에 뭐가? 그렇죠.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그 거리가 뭐였죠? 그렇죠. 장축의 길이로 일정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살짝 틀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뭐냐면 거리의 차가 합이 아니라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쌍곡선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의 차가 뭐가 되느냐? 주축의 길이가 된다. 이건 나중에 정리를 할 때 보겠지만 어느 부분의 길이가 되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쌍곡선의 정의예요. 선생님, 타원에서는 선생님이 그려서 이렇게 옆쪽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친구 도대체 어떻게 그리는 건지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 타원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라는 걸 단숨에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잠시 영상 보시고 오실게요. 쌍곡선 작도 방법. 앞정 두 개를 고정시키고 앞정 한쪽에 T자를 걸쳐놓자고, T자의 아래쪽에 또 하나의 앞정을 꽂고 실의 끝을 감고 T자의 길이보다 짧은 다른 한 끝의 실을 앞정에 살포시 묶어줘. 그런 다음 화면처럼 실이 팽팽하게 연필을 T자에 갖다 붙이면서 T자를 돌려보면 짠! 보이지? 그림처럼 T자 바깥에 고정된 앞정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항상 일정하겠지? 스톱! 연필이 움직이더라도 연필의 오른쪽 부분의 자의 길이와 실의 길이는 항상 같으니까 맨 처음에 자의 길이와 실의 길이의 차이는 항상 같겠지? 10,000원과 5,000원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똑같이 500원을 사용하면 남아있는 금액의 차이는 처음과 항상 늘 언제나 같듯이. 알겠니? 그래, 이해되지? 자, 이젠 방향을 바꾸어 보면 다른 쪽에 쌍곡선이 생기겠지? 이처럼 쌍곡선의 정의는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같은 점들의 자취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예, 영상 잘 보셨나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쌍곡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그리는 과정까지 했는데 역시나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용어 사용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쌍곡선이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줄 거냐?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F와 F'이 주어질 때 이 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저 여기 나와 있듯이 초점이라고 한다. 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자, 이렇게 위에 점을 표시하면 이렇게 P와 PF'과 PF 선분의 길이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거리의 차가 요
주축의 길이가 되느냐? 일단 주축부터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쭉 점을 긋다 보면 우리가 가장 거리가 짧게 할 수 있는 요 직선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양쪽으로 어떤 점들이 생길 텐데, 그렇죠. 제일 요 왼쪽 부분에서 봤을 때 제일 왼쪽에 있는 지점, 오른쪽 부분이죠. 왼쪽에서 봤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가장 특이한 꼭지점이라는 두 점이 생기는데, 요 두 꼭지점 사이에 거리가 되는 요 거리가 가장 일정한 그 값이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점을 보면 판단을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쭉 직선을 이었다라고 해주고 P 프라임이라는 점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좌측으로 보나 우측으로 보나 어떻게 생긴? 그렇죠. 딱 대칭인 구조에 곡선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길이, 자 P'부터 F까지의 길이랑 그 다음에 어디까지? 꼭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요 거리랑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같게 되겠죠. 근데 거리의 차를 보려면 얘에서 요 친구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같으니 차가 어디가 되느냐? 그렇죠. 요 두 꼭지점 사이에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줄 거냐? 사이에 있는 이 선을 뭐라고 불러줄 거냐? 주축, principal axis, 주축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그 주축의 길이로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셨다면 우리 포물선에서 했던 거, 타원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뭘 사용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식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사용해서? 그렇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사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이 유도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그 과정 똑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쌍곡선의 정의,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림은 사실 나중에도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자, 요렇게 아까 그린 친구를 살짝 옮겨놓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옮겨놨냐면 아까 봤던 쌍곡선의 정의에서 했었던 부분 중 요 중심이라는 친구를 원점으로 올려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초점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가로축에 해당되는 친구의 이렇게 양옆으로 초점이 있었잖아요. 그럼 요 친구에다가 초점을 놓는데 타원에서와 마찬가지로 F와 F 프라임을 놓을 거고, 우리가 초점을 뭐라고 얘기한다? C,0과 그렇죠. 마이너스 C,0으로 불러줄 거다. 여기가 C고 여기가 마이너스 C다. 편의상 모든 미지수, 상수들은 뭘로 쓸 거냐? 그렇죠. 양수인 걸로 판단을 하겠죠. 자, 꼭지점 놔줘야 돼요. 자, 타원에서도 사실 한 꼭지점은 놔줬었잖아요. 자, 이 친구도 꼭지점 놔줄 거고요. 뭐 사용해서 놔줬었죠? 그렇죠. 3개, 우리 나중에 문자 타원에서랑 비슷하게 3개 쓸 거니까 이 친구도 A, 마이너스 A 이렇게 대칭된 구조로 놔줄 거예요. 하고 마이너스 A, 0이 우리가 꼭지점이다 라고 놔주고, 이제 뭘 찾는 걸 목표로 할 거냐? 쌍곡선의 방정식을 찾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초점, 꼭지점의 좌표를 놨을 때 방정식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을 주어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초점, 꼭지점 이 친구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2개 정리하면 사실 하나는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느냐? 그렇죠. 주축의 길이는 나오는 거죠. 왜? 주축은 뭐라고 했으니까? 꼭지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친구인 거죠. 자, 주축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2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요 2개 중에 뭐만 주어져도, 하나만 주어져도 우리가 무슨 값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미지수, 상수, A 값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요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그렸던 친구를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이 친구를 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를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부터 항상 시작을 해야 돼요. 뭐냐? P 안 났네요. 자, 쌍곡선 위에 있는 점에 대하여 어떤 점들의 집합? 거리에, 초점까지의 거리에 뭐가?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리에 차를 넣어야 되고요. 그게 일정해야 돼요. 뭐로? 그렇죠. 2a. 주축의 길이로 일정해야 된다. 자, 요 친구를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선분 표현을 이용하고 식을 써주면 pf 프라임 빼기 pf 선분의 길이가 뭐로 일정하다? 그렇죠. 주축의 길이인 2a로 일정하다라고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사실 근데 요게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자, 이쪽에 지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절대값이 2a로 일정하다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이 친구는 뭐랑 똑같은 표현이 되느냐? 자, 지금 쌍곡선의 방정식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pf 프라임 선분의 길이 빼기 pf 선분의 길이는 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이제 써놓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뭘 찾는 거니까? 자, 그렇죠. 방정식을 찾을 거니까 이 선분의 길이를 뭐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좌표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해야 우리가 방정식을 찾을 수 있겠죠. 요 x, y 변수를 이용한 식으로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을 다 뭘로 바꾸면 x, y, c, a 나와 있는 친구들을 이용을 해서 쓰게 되면 되는 거죠. 자, pf'의 길이 선분 pf'의 길이 어떻게 표현하냐? 루트 x 마이너스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y 제곱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선분 pf의 길이는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죠. 자, 요 모양 어디서 굉장히 많이 봤느냐? 그렇죠. 여기 플러스 돼 있었으면 뭐였어요? 그렇죠. 옛날에 타원에서 봤던 바로 그 모양이죠. 자, 요 친구 그러면은 쭉쭉쭉 풀어나가면서 제곱근 2번 풀어줘서 완전 제곱 2번 해가지고 풀어주게 되면 일정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 과정까지를 잠깐 멈춰서 해보시고요. 제가 일시정지 풀고 돌아오면 그 이후의 과정으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멈추시고요. 예, 돌아오셨죠. 자, 이 친구를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의 식이 나오느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 이퀄 여기까지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긴 등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무슨 과정이랑 굉장히 흡사하냐? 예전에 했던 타원이랑 사실 똑같이 생겼죠. 여기가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 차이밖에 없었죠. 자, 요렇게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쓰니까 불편하니까 우리가 얘를 뭐로 바꿔주자? b제곱으로 바꿔주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양변을 뭘로 나눠주자? a제곱과 b제곱으로 나눠주자. 그러면은 어떤 식이 나온다? 좀 더 간략하게 변화된 식이 나온다. 그래서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주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어떻게 생긴 식? 1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단 체크를 해줘야 될 게 있는 거죠. 어떤 걸 체크를 해줘야 되겠어요? b제곱은 c제곱 빼기 a제곱이다. 요거를 체크해주면서 우리가 쌍곡선의 방정식을 요렇게 쓸 수 있다. 자, 쌍곡선의 방정식 어떻게 쓸 수 있다? 요렇게 나와 있으면 요 상태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림 없이 요 상태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라고 써줄 수 있다. 단 b제곱은 c제곱 빼기 a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어떤 쌍곡선이다? 자, 어떤 쌍곡선이다? 아래에 있는 특징을 가진 쌍곡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될 거예요. 어떤 식인지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일단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쌍곡선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떤 쌍곡선이냐까지를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축, 요 주축이라는 친구가 혹은 뭐 대칭축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대칭축이라고 불리는 요 친구가 X축인 상태에서 X축인 주축으로 보는 게 더 좋겠네요. 주축이 X축 위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파악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주축 혹은 꼭지점이 어디에 꼭지점 말고 초점이 어디에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Y축 위에 있는 상태에서도 똑같이 생긴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되겠어요? 0,C와 0,-C가 되겠죠. 아마 이렇게 생긴 지점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꼭지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초점을 이은 선상에 꼭지점이 있을 테니까 꼭지점 이렇게 생길 거예요. 뭐 주축의 길이로 놓으셔도 되고요. 이 친구 뭐라고 놓을 거냐면 와 0,-B로 놓을 거예요. 선생님 B 아까 썼는데요. 써도 돼요. 자, 그럼 주축의 길이가 뭘로 되겠다? 2B로 되겠다.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똑같이 식을 전개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식이 모양이 어떻게 나온다?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이렇게 생긴 형태로 나오는데 y축에 주축이 있는 경우 y축 위에 초점이 있는 경우에는 요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요 과정을 똑같이 경험하시면 나오거든요. 아니면 외우셔도 돼요. 타원이랑 다른 점은 뭐다? 타원이랑 다른 점은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가 됐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다르다? X축 위에 있을 때와 Y축 위에 있을 때의 부호가 다르다. 타원은 어땠었죠? 식이 똑같았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여기에서는 B를 놓고 했으니까 A를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A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C제곱 빼기 B제곱이 된다라는 요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요식이나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외우실 때 사실 요 친구로 외우시는 것보다 얘네 둘의 공통적인 성질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쌍을 이렇게 넘기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의 형태를 만족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요거와 함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그래프부터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특징을 지닌다? 요렇게 특징을 지닌다. 주축이 어디에 있으니? Y축 위에 있으니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한 모양의 그래프.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봐도 좌우 대칭이고 X축을 기준으로 봐도 상하 대칭이 된다. 라고 이제 특징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묶어서 외우실 수도 있고요. 아, 나는 이거 한 방에 외울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보시면 되겠느냐. 자, 여기 상태에서 뭘 그린다? 자, 여기가 B 마이너스 B였으니까 자, 여기 상태에서 뭘 그린다? 선생님, 원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지름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C인 원을 그리면 우리가 좀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A, B일 때 요 원 위에 점이 된다. 그래서 A,
B, C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한다 라고 해서 이 친구를 요 그림을 그려서 외우시면 요 식은 조금만 외워 놓으시면 A제곱, B제곱 더하면 C제곱이 나오는구나. 자, 초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싶으면 나머지 두 친구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쌍곡선의 기본적인 성질 다 파악을 하신 거고요. 자, 기본적인 성질 사용할 수 있도록 암기 살짝 하시고 익혀 두신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타원에서처럼 제가 하나하나씩 다 확인하면서 하진 않을 거고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한 내용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자, 문제 1번하고 3번 볼 거예요. 똑같이 생긴 친구라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초점이 어디 위에 있느냐?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초점이? 그렇죠. X축 위에 있죠. 위, 아래 문제 다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문항이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긴 쌍곡선임을 알 수 있냐면 X, Y축 이렇게 있을 때 초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꼭지점 요렇게 대칭되면서 왜? 초점도 지금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게 있으니까 꼭지점도 대칭이 되면서 요렇게 생긴 모양이겠구나. 자, 그러면 일단 기본형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더라? 요렇게 생긴 모양인 것 같더라 라고 이제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초점 3, -3 이라고 얘기했으니 우리가 무슨 값? C 값을 사실 찾아준 거나 다름이 없죠. C는 3일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뭘 판단을 해야 되느냐? 거리의 차가 2인 쌍곡선이죠. 자, 뭐예요? 그렇죠. 여기가 A고 여기가 -A니까 요 2A 거리의 차가 뭐여야 된다고? 그렇죠. 주축의 길이여야 된다고. 그래서 2A가 2인 쌍곡선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린 뭘 구해야 되니까? B까지만 구하면 다 구한 거니까 B 구해보시면 될 수 있겠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맞는 키잖아요. 자, 1을 넣고 여기에 3 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 되니 B제곱은 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쌍곡선의 방정식 1번 거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1분의 X제곱이니까 X제곱 빼기 8분의 Y제곱 이퀄 1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친구 이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C가 몇인 거예요? 저 6인 거죠. 거리의 차 2A죠. 2B 아니에요. 2A가 10인 쌍곡선이니까 A는 5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B제곱도 사실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이퀄 C제곱이라고 했으니 36, 25 넣으면 B제곱이 뭐가 나오느냐? 그렇죠. 11이 나오게 되는 거죠. 11 맞나요? 자, 맞네요. 자, 그러면 A 나왔고 B제곱도 나왔으니 다 구했다. 뭐냐? 25분의 X제곱 빼기 몇? 11분의 Y제곱 이퀄 1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방정식이 된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것도 똑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초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Y축 위에 있네요. 그림을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초점 요렇게 있네요. 그럼 꼭지점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초점을 이은 요 선상 위에 있겠죠. 꼭지점 요렇게 있을 거고 아마 그래프가 요렇게 대칭인 구조로 생기게 아마 곡선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역시나 뭘 판단을 해주는 게 먼저? 어떻게 생긴 타입의 쌍곡선이냐를 파악을 해주는 게 먼저겠죠. 생긴 거 왼쪽까지는 똑같은데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요? 여기가 그렇죠.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요거 판단하기 쉽게 좀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가 B잖아요. 0,B를 지난다. 0,B 제곱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A, 0 대입하면 A 제곱분의 A 제곱 돼서 1 되잖아요. 자, 요걸로 이제 위, 아래 모양인가 좌우 모양인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아래인 모양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찾아주고 우리의 목표는 뭐다? 얘네 둘을 구하는 게 목표인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리의 차가 뭐가 돼야 되느냐? 주축의 길이가 돼야 되니 이 A가 아니라 그렇죠. 이 B가 6인 쌍곡선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어야 되는 요 C 값은 여기 있다. 5다 라고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빠르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가장 기본 형태의 친구이기 때문에. 자, 또 똑같이 A제곱 여기서 이제 B가 3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A제곱은 3, 5 하면은 그렇죠.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외웠듯이 3, 4, 5가 되는 아주 쉬운 숫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A와 B와 C의 숫자를 판단해 줄 수 있고 자, A 몇이었어요? 3, 4, 5였죠. 자,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3, 9분의 Y제곱 이퀄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방정식이 되겠다. 쉽죠? 자,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충분히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타원까지는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또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C 몇? C가 4인 거고요. 거리의 차. 자, 지금 Y축 위에 있으니까 거리의 차가 2B. B는 그렇죠.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식을 쓰셔도 되고 C제곱 빼기 B제곱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C제곱 빼기 B제곱 하면은 14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요? 14 맞나요? 그렇죠. 16, 4. 그렇죠. 12가 되겠네요. 자, 12가 나오니까 12분의 X제곱 빼기 4분의 Y제곱은 1 쓰면 안 되고 뭐 지나니까 요렇게 0,2 지나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0,2 2의 제곱 4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렇게 생긴 쌍곡선이 되겠다라고 빠르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판단 빨리 되셨나요? 자, 연습 충분히 하시고 예제 답 나와 있지만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까지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초점의 좌표와 주축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구해달라? 그래프까지 그려달라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어떤 좌표들이 미지수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A제곱과 B제곱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 대고 뭘 구해달라? 초점의 좌표 C제곱 쪽을 구해달라라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뭐까지 그려달라? 그래프까지 그려달라라는 건 지금 뭐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X축 왼쪽 오른쪽 타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지 위쪽 아래쪽 타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지 그려달라라는 거네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왼쪽 오른쪽 타입이어도 사실 Y축 대칭도 되고 X축 대칭도 된다. 이 친구는 X, Y축 대칭이 전부 다 된다라는 걸 다 아시겠지만 자, 편의상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타입인지 위쪽 아래쪽 타입인지 그림까지 정확히 그려달라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좀 빨랐죠? 천천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 두 개만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2번 문제랑 왼쪽에 나와 있는 문제 4번에 나와 있는 1번 문제 풀어볼 거예요. 여기까지 풀어보고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 풀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구해달라는 게 뭐냐? 2-2번에선 초점, 주축, 사실 뭐까지 구해주면 좋냐? 꼭지점까지 구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4-1번에서도 초점의 좌표, 주축의 길이, 꼭지점. 사실 꼭지점은 뭐가 구해지면 구해진 거다. 주축의 길이까지만 구해지면 사실 구해준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친구 A제곱 분의 B제곱 A제곱 분의 X제곱 빼기 B제곱 분의 Y제곱 이퀄 1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다? 좌우 타입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근데 꼭지점이 뭐가 된다? A,0 마이너스 A,0이 된다. 자, 4,0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4,0 마이너스 4,0 지금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뭘 구해줄 수 있느냐? 꼭지점을 구했으면 사실 뭐까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축의 길이까지 구할 수 있는 거죠. 왜? 주축이 어디에 생긴다고 했으니까 두 꼭지점 사이에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축의 길이 뭐가 되는 거예요? 2a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길이 8이 된다라고 이제 찾아줄 수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 우리가 뭐까지 표시를 해줘야? 그렇죠. 초점까지는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그렇죠. 이 그래프가 어떻게 초점을 가진 쌍곡선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c제곱 구하려면 뭐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고 했죠. 16 플러스 9니까 몇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25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c는 몇이 되고? 그렇죠. 5가 되고 초점은 어디가 찍히겠어요? 5,0과 f, 5,0과 f 프라임. 보기 좋게 똑같이 써볼까요? f 프라임 마이너스 5,0 두 개의 지점이 초점이 되는 5 마이너스 5가 초점이 되는 쌍곡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좌우 모양의 쌍곡선이 될 테니까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잘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친구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4-1번, 문제 4번에 1번을 보시면 저 지금 뭐 한 거죠?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들 2번이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2번이 아니라 1번을 풀어버렸네요. 1번을 풀어버렸어요. 너무 죄송해요. 자, 요거 따라올 수 있을 테니까 자 1번으로 푼 걸로 하고 자 1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순간 헷갈려서 이렇게 했네요. 자 4번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을 뺐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자 일단 뭘 지난다는 거 알 수 있냐? 0,2와 0, 마이너스 2 지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지금 찍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그래프겠구나 라는 거 직관적으로 일단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파악을 해볼 수 있느냐? 0,b와 0, 마이너스 b가 뭐가 되고 꼭지점이 되고 주축의 길이는 2b가 되는 친구다 라고 해서 주축의 길이 여기 b제곱 이퀄 4니까 b는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주축의 길이는 4가 될 거고 꼭지점은 그렇죠. 아까 우리가 대입해서 구한 0,2와 0,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꼭지점을 표시해주면 2와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파악이 잘 되셨나요? 조금 타이트하게 그려보도록 하죠. 2와 마이너스 2가 될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이게 지금 2b, 즉 b는 2가 되었으니까 초점 a제곱까지 나와 있으니 a제곱, b제곱 다 나와 있으니 우리 뭘 구할 수 있다? c제곱을 구할 수 있다. c제곱은 어떻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21 더하기 4가 되니까 25가 돼서 자 몇으로? c는 5가 돼서 초점은 뭐하고? 0,5와 그렇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여기와 여기가 초점이 되어서 우리가 뭘 그려주면 된다? 거리의 차가 일정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자, 지금 요 점 0,2와 0,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되니 이렇게 생긴 그래프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까지 파악을 할 수 있다? 어떤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쌍곡선인지까지를 판단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 그리는 거. 쌍곡선의 뜻과 그 다음에 방정식, 좌표 평면 위에서 나타냈을 때 요소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음에 그래프 그릴 수 있는지까지 판단을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잘 쫓아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얘 선생님 있잖아요. 얘 위도 포물선 같고 아래에도 포물선 같아서 혹시 이 친구 위아래로 그냥 2차 함수 모양, 포물선 모양을 그냥 그대로 떠다 놓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답을 이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생긴 친구는 아니에요. 일단 왜? 식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식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2차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를 포물선 두 개 친구랑 차이를 둬서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를 아까 우리 순서상 다음 개념을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무엇이냐? 자, 지우고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를 풀었으니 깨끗하게 지우고요. 깨끗하게 지우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울 개념, 이제 쌍곡선의 정의, 방정식 내용쯤까지 배웠으니까, 그래프까지 배웠으니까, 이 친구, 좀 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확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요거에 대한 답변은 이 친구를 그림으로써 우리가 좀 더 포물선이랑 차별화둬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점근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미적분에서도 배웠고 유리함수 이런 거 할 때도 유리함수의 그래프 할 때도 배웠었던 것 같은데 점근선 어떤 친구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저 중심을 기준으로 굉장히 멀어질수록 주어진 이 곡선이 어떻게? 일정한 선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히 어떤 선에? 직선에 가까워지면 직선과의 사이의 거리가 몇이 되면 0에 가까워지면 0에 수렴을 하면 우리가 그 직선 혹은 그 일정한 선을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그렇죠. 점근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쌍곡선이 점근선이 있는 거구나. 그럼 도대체 이 점근선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품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친구 한번 찾아보는 과정 굉장히 간단하니 간략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자, 어떻게 찾으냐면 요 상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놓고 볼 텐데, 자, 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볼 텐데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식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어요. 식으로 충분히 점근선이 어떤 친구가 되는지를 유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 x값이 매우 커질 때 얘가 어떤 모양이랑 가장 뭐하게 생겼냐? 흡사하게 생겼냐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근선 혹은 가까워지는 직선을 찾을 때 어떤 형태로 바꾸느냐? y 이퀄 형태로 바꿔야 y는 형태로 바꿔야 우리가 해석을 하기가 조금 쉬워지겠죠. 자, 요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식을 유도를 하면 우리가 뭘 찾아내는 과정을? 그렇죠. 점근선을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로 요 왼쪽 식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냐? b제곱 넘겨줘야 되겠죠. 왜? y 이퀄로 바꿀 거니까. 넘겨주면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빼기 b제곱이 될 거고 우리는 뭘로 바꾸고 싶은 게 목표니까 y는으로 바꾸고 싶은 게 목표니까 바꿔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생긴 식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을 거라는 거죠. 목표는 뭐? x값을 매우 크게 보내려는 것. 근데 우리한테 장애벽이 되는 게 있죠. 뭐예요? 이 근호 만참 없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자, 그럼 근호 안에 있는 친구들을 최대한 빼려고 하는 게 좋겠죠. 뭘 포함해서? 그렇죠. x라는 친구를 포함해서. 왜? 얘가 한없이 커지면 요 안에 값이 한없이 커질 테니까 요 안에 있는 친구를 빼는 게 목표가 될 거예요.
자, 상수까지 같이 가지고 이제 빼주는 작업을 할게요. 자, 편의상 A와 B는 항상 어떤 수로? 그렇죠. 양수인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A와 B는 둘 다 양수인 걸로. 자, 그러면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느냐? 마이너스 A분의 B, X 이 친구를 빼집어낼 수 있고요. 근호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 제곱이 빠져나왔으니 1이 될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뭘 크게 하면 X값을 매우 크게 하면 얘가 어떤 직선이랑 가까워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X값을 매우 크게 하면 이 친구는 지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긴 모양에 가까워질 텐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랑 가까워지느냐? 이 친구만 이상한 친구가 아니면 우리가 얘로 채택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극한 배웠죠? 우리 함수의 극한 배웠었잖아요. 자, X제곱 하나씩 커지면 무한대분의 지금 뭐예요? 상수꼴이니까 이 친구가 0에 가까워질 거고, 전체적인 숫자는 뭐에 가까워질 거고, 그렇죠. 근호 안에 있는 전체적인 숫자는 뭐에 가까워질 거고, 1에 가까워질 거고, 그거에 근호 씌워봤자 보고 1에 가까워질 거예요. 자, X값이 어떻게 됐을 때? 매우 커졌을 때 1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 곱하기 1의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랑 비슷하냐? A분의 B.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겠죠. 살짝 지우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라는 친구랑 곱하기 1 한 친구랑 비슷한 형태가 돼서 요 직선이랑 비슷하게 생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 값이 1보다는 어떠니까? 조금 작으니까 아마 곡선은 요 친구보다는 어디로? 아래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하면 이렇게 B A, B 표시해서 요 직선 지금 초록색으로 했으니까 초록색으로 그대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A분의 B 이렇게 생긴 친구랑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형태를 나타내게 될 거고요.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 B 잡아도 어떻게?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점근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물선은 뭐가 없으니까 점근 사실 직선이 가까워지는 직선은 없는 거죠. 근데 쌍곡선은 뭐가 있다? 가까워지는 직선이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차별화를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를 점근선으로 갖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우리 계속 뭘 찾아주는 게 목표가 되겠느냐? a, b, c 찾아주는 게 목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요 타입에서도 봤으니까 어느 타입에서도 요 타입에서도 볼 수 있겠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점근선 뭐 나오느냐? 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a분의 b x타입이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잡히느냐? 위아래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잘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플러스가 될 거거든요. 원래 식은 얘보다는 1점 몇몇 배 되는 거니까 살짝 위에 있는 위치가 돼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0,b를 지나게 이렇게 점근선을 가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에 뭐까지 그려주면 우리가 훨씬 더 외우시기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냐? C, 마이너스 C 찍어주고 이렇게 지금은 타원처럼 생겼지만 사실 원을 그리면 한 방에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외워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긴 딱 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원을 그리면 사실 요 점 A, B를 찍었을 때 쫙 그래프에 뭐가 나오고 점근선의 직선의 기울기가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참 쉽죠? 여기까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약속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잘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배웠으면 뭐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거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ABC, AB 값 찾아가지고 우리 빨리 구해주세요 라는 거, 점근선 빨리 구해주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뭐뭐 구하라고 대부분 물어보냐? 초점, 꼭지점, 초점 이런 거 구하라고 물어보니까 그래프까지 완벽하게 그리면서 한 번 정도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A제곱이 뭐고? 4고 B제곱이 9인 상태인데 1이니까 지금 어떤 타입으로? 자, 접두평면을 그렸을 때 위아래 혹은 좌우? 그렇죠. 넣어보면 된다 그랬죠. 2,0 마이너스 2,0 진행할 테니까 좌우 상태인 친구고요. 다음에 꼭지점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겠죠. 여기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2 마이너스 2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 구해주면 C 구해주면 뭐가 되니까? 13이 되니까 초점 루트 13과 마이너스 루트 13이 초점이 되는 어떻게 생긴 좌우로 그래프를 그리는 쌍곡선이 될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리려면 뭐까지 찾아줘야 된다? 그렇죠. 점근선까지 찾아줘야 된다. A 값은 뭐고? 2고 B 값은 뭐니까? 3이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3 찍어주고 점근선 요렇게를 가지는 뭐가 될 거다? 쌍곡선이 될 거다. 2분의 3x를 점근선으로 가지는 친구가 될 거다. 충분히 잘 외웠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점점 가까워지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더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뭐랑 차별해서? 그렇죠. 포물선이랑 차별화를 두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 마이너스 1이든 플러스 1이든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자, B 지금 1인 상태인 거고 A 2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y 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x가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또 파악을 해줄 수 있고 꼭지점, 초점, 주축의 길이, 그 다음에 그래프의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잘 파악이 됐죠? 자, 대망의 이제 마지막 개념, 오늘 이번 차시에서 배울 마지막 개념입니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 친구 뭐까지 할 수 있어야 쓸모가 있는 거다? 그렇죠? 양옆으로 위아래로 이동까지 할 수 있어야 여러분 쓸모가 있는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 친구 두 번째 첫 번째 친구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친구 4분의 x-2제곱 빼기 3분의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 되는 거예요. 얘의 기본형은 원래 어떻게 생겼겠어요? 자, 얘를 살짝 지우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4분의 x제곱 빼기 3분의 y제곱 이퀄 1로 원래 생겼겠죠. 그 친구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그렇죠.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그렇죠.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친구가 우리가 구해야 될 친구가 될 거예요. 자, 이 친구에 대한 정보는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친구를 이용해서 얘를 판단을 해주는 게 과정이 되겠죠. 자, 중심 뭐였어요? 이 친구? 그렇죠. 원점이었죠. 그 다음에 초점 뭐였어요? 하나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개 다 해야 되겠네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 더하면 c제곱이 나오죠. 루트 7,0과 마이너스 루트 7,0이 초점이 될 거고요. 꼭지점 뭐가 됐어요? 지금 플러스 1이니까 좌우 모양이겠네요. 여기 2,0 지난다는 거 간단하게 또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꼭지점은 2,0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요. 점근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a분의 b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x가 아마 점근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좌우 모양이 되는
그래프일 텐데 이 친구를 그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정보를 파악해달라는 게 아니라 얘를 파악해달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중심은 어떻게 이동되고 이렇게 이동되고 점들은 다 어떻게 이동되고 이렇게 이동되고 그다음에 선도 평행이동 요렇게 똑같이 평행이동 돼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얼른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까지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 2,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자, 초점은 루트 7 플러스 1, 마이너스 1과 루트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겠죠. 아, 2네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0, 4컴마네요. 4, 마이너스 1과 여기 0,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 될 거고요.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그걸 플러스 타입으로 하나만 얘기를 해주면 2분의 루트 3 x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돼서 2분의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아마 뭐 한쪽은 요렇게 생긴 점근선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아마 요렇게 생긴 점근선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어떻게 생기고 4,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기고 다른 쪽 꼭지점은 0, 마이너스 1 해서 아마 자, 요렇게 생긴 쌍곡선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방정식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했으니까 요거 말고 사실 하나 더까지 구하고 초점, 꼭지점 까지 중심까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 전체적으로 얘를 어떻게 요렇게 좌측으로 위로 평행 이동했던 건데 걔를 다시 어떻게 우측으로 아래로 평행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평행 이동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걸 다 ABC를 이용을 해서 하면 굉장히 힘들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연습을 해봤고요. 특히나 얘는 뭐까지 움직인다? 점근, 선까지 움직인다 라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충분히 복습하시고 안 푼 문제 다 푸시고요. 이 친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고 해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습하시고 다음 중대단원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